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인재채용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허준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춘은 꿈꾸고 SK텔레콤은 응원합니다.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SK텔레콤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SK텔레콤이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채용 설명회는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줄이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는 SK텔레콤은 지난 30년간 고객과 사회로부터 압도적 1등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인정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자부심이 되겠다는 핵심 가치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닝 레코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7년 3대 고객 만족도 그랜드 슬램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5G 최우수 혁신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연속이죠. 2017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5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 두 번째로는 미디어 사업, IoT 사업, 커머스 사업, AI 신사업에 대한 이 사업까지 총 5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미래기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의 ICT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SK텔레콤에 입사를 하게 되시면 직장으로서의 SK텔레콤은 어떨까요?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수평적인 문화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수평적인 문화 밑에는 크게 매니저 제도와 통합된 직급 체계가 있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을 했죠? 네, 땡땡땡 매니저입니다 라고 했죠. 저희는 임원, 직책자인 팀장 이하 모든 구성원은 매니저라는 동일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1년 차든 5년 차든 10년 차든 동일한 호칭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 수평적인 이런 매니저 제도에는 자율성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자율성 앞에는 강조되는 2가지가 있죠. 뭐냐면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뒤따르는 것,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구성으로 입사하게 되시면 실력을 갖춘 전문가에게는 엑스퍼트 제도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에 따른 이동 제도, 그리고 TMBA, 자기개발 휴직 등 여러 가지 구성원이 실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좋아하시죠? 제가 처음에 채용 설명회를 할 때 워라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워라밸이라고 많이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좋게 한다고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문화로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런 업무 환경 아래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삶과 일하는 시간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는 플렉서블 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휴가 제도. 휴가 제도는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게 리프레시 제도가 있습니다. 10년을 근속하게 되면 4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요. 이걸 5년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의 셀프 승인 제도. 내 업무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다 보니까 휴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내가 휴가를 등록하면 등록과 동시에 승인이 됩니다. 네, 휴가 셀프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리 후생비도 있고요.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사안의 체육시설 등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구성원이 일과 삶의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집 상세 안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상세 안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이 회사의 인재상은 어떨까 궁금해하시죠? 네, SK텔레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인재상이 나와 있습니다. SK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먼저 경영 철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SK그룹의 인재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팩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이제 과감히 실행을 하고 높은 역량을 개발하고 팀워크 발휘하고, 이 부분을 저희는 팩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에 내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신가요? 네, 제가 이름 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완벽한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하시기보다 SK텔레콤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꼭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높은 목표를 도전합니다 라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고 이 글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인재사항은 이렇고요. 네, 하반기 모집은 총 8개 직무로 모집하고 있고 세부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부 직무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18개 직무가 됩니다. 네, 많죠. 18개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동일한 직무로 장애인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면접 프로세스라든지 이제 모집 공고는 일반 모집과 동일한데 이제 장애인 신입사원은 이제 별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총 18개 직무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부터 스텝 직무까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ICT 인프라 스텝 직무는 세부 직무가 각각 3개, 4개씩 나눠져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4번 문항을 읽어보시면 ICT 인프라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플랫폼 인프라, IT 서비스 직무로 총 3개의 세부 직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시고 그에 따른 역량을 서술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세부 직무를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스텝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케팅은 전공 무관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네, IoT 사업은 마찬가지로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기획과 스텝 직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부 직무는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ICT 인프라,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관련 전공을 하신 분께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네모가 있는데요. 네모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중요시하는 직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더불어 작성하셨던 그런 역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함께 업로드 해 주셔야 돼요. 네, 포트폴리오는 개당 3MB 이하고요.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은 필수적으로 올리시고 ICT 인프라와 서비스 기획은 올리시는 거는 선택적으로 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네, 간혹 가다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거는 증빙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셨던 내용은 면접 단계에서 모든 증빙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증빙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했다고 자기소개서에 표현을 했는데 논문이 한 10메가가 되고 그리고 페이지가 뭐 한 100페이지짜리다 라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좀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표현했던 부분을 별도로 발췌해서 참고용으로만 올리셔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와 R&D 이 두 가지 직무는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직무기술서 기반의 채용 분야입니다. 혹시 빅데이터와 R&D 직무로 지원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네, 경험기술서를 다운받아 보셨나요? 네, 거기서 작성을 하셨죠? 네, 공통 문항인 1번부터 3번 문항은 이제 기본적인 그 서술형 자기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와 R&D는 사실상 4번, 5번 문항이 없습니다. 없고 경험기술서를 다운받아서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필하라 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제 어떤 빅데이터와 R&D 영역은 저희가 어떤 서술 형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정량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논문을 썼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아주 담백하고 정량적으로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와 R&D 분야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올리셔야 되는데 경험 기술서를 함께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경험 기술서 포함해서 최대 5가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경험 기술서를 제외하면은 포트폴리오는 4개가 가능하겠죠. 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항목에 보면 경험 기술서 템플릿 다운로드라는 탭이 있는데 그거를 다운받으시면은 워드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 이유와 보호 대상자는 전체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전형마다 가산점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마케팅부터 총 18개 직무를 차근차근히 살펴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어려우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채용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이 직무를 얼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 인터뷰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직무 인터뷰 페이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2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careers.com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오른쪽 위에 SKHR이라고 나오는데 이 탭을 클릭하시면 직무 소개라는 탭이 나오죠. 동일하게 왼쪽 하단에 보시면 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이 공고를 클릭하셔도 동일한 직무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용 공고 페이지가 나오고 오른쪽 밑에 지원하기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쭉 내려가면서 18개의 세부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을 자세히 보시면 총 18개의 직무 인터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이름이 직무 소개 인터뷰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빨간색 탭을 클릭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몇 분 계시네요. 아직 클릭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여기 오시는 것보다 이 직무 소개 인터뷰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무 소개 인터뷰를 클릭을 하시면 네, 현업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담당 매니저님께서 이 직무에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 그리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균적으로 8개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친구분이나 아니면 선후배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 직무 소개 인터뷰를 꼭 읽어보고 공고에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케팅부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유무선 회선에 대한 B2C, B2B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전국 현장 마케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T 멤버십 포인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무선 회선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대표적으로 시장과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도 되고 그리고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한 그리고 합리적인 컴커드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여기서 정보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모션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하나의 정보고요. 그리고 엑셀 형식으로 담겨져 있는 전일 또는 전월의 판매 실적도 정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본인만의 방법으로 찾아내셔가지고 새로운 마케팅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어떤 직무인가요? 유무선 상품 서비스에 대한 판매 정책을 수립하고 단말 기획, 마케팅, 상품 기획, 요금 설계, 유통 전략을 수립하며 지역 단위 유통망 지원 및 관리 등의 당사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업종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마케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느 업종보다 업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들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유무선 마케터에게 중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케팅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ICT 인프라입니다. ICT 인프라는 이 세 가지 세부 직무가 있는데 본인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세부 직무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유무선 통신 인프라입니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차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 5G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무선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제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개선점이 있으면 새로운 솔루션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ICT 인프라에서 필요 역량은 과거에는 무선 통신에 대한 기술이 더 중요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더 ORIP 시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발전이 되면서 IT 요소 기술, IP, 데이터베이스, OS 가상화, 보안, 서버 어플리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IT 요소 기술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중요시 되고 있으면서 프로그래밍 개발 역량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우대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IT 관련 고급 자격증 보유자 우대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면 시스코 네트워킹 관련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CCNP 또는 CCNA가 되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CCNA까지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어떤 직무인가요? LTE, 3G 등 모든 통신망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버 기반의 기술이 더욱 중요시되고 시스템 및 장비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IP, 데이터베이스, OS 가상화, 보안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네요. 네, 플랫폼 인프라입니다. 플랫폼 인프라는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T맵, T전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서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며 서버의 이런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총 몇 대를 구축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면서 전체적인 이 플랫폼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그런 직무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보안 관제를 하고 해킹도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의 그런 개발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리를 하거나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취업을 해보지 않았던 이상 이제 이런 경험이 부족할 수 있죠. 여기서 경험이라는 건 실무 경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과제를 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지 서버를 구축해보거나 이제 공부를 해봤으면 충분히 도움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배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역할은 크게 이제 SAM, 그리고 NE, 그리고 DBA, NE, SE 이렇게까지 총 4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면서 OS, 네트워크, DB 관련 수업이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리눅스 OS 기반의 사용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꼭 반드시 실무 경험이 아니더라도 리눅스 기반의 개인 서버를 직접 구축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라고 하십니다. 네, IT 서비스입니다. 네, IT 서비스는 실제로 내가 개발을 직접 하기보다 이제 어떤 SK텔레콤 사내외 IT 솔루션이 기획 단계부터 고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딜리버리 단계까지 전체적인 이 IT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 영역만 중요하다기보다 전반적인 모든 IT 솔루션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영역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무보다 이제 석박사 학위자를 좀 더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T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프로젝트 매니저인 뭐 PMP 자격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이 말씀하시기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시스템의 서비스 기획, 그리고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시스템 구축, 보안 검토, 시스템 운영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IT 분야 학과를 전공하고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직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인프라 운영, IT 보안 관련 경험이 있다면 유리하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은 IoT 사업 직무입니다. IoT 사업 직무는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사업하는 직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업을 잘한다, 컨설팅을 잘한다, 뭐 상품 기획을 잘한다 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IC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겠죠. 네, 전공 무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상경계열 지원자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공대생이 유리한가요? 네, 모두에게 다 유리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내가 공대생이다 하면은 상경계열의 분들보다 어떤 영업의 역량이라든지 뭐 어떤 상품 기획의 역량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이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IT 컨설팅 이런 것들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상경계열이신 분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공대생들보다는 떨어지지만 내가 직접 코딩은 못하더라도 그 공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을 기획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ICT, 테크 및 주요 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사이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oT 비즈 수행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직무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AI, 데이터, IoT 기반의 미래 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전공이나 필수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데이터, IoT, 에너지, 홈 등의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필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센싱 역량,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술 역량까지, 기술에 대한 이해도까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서비스 기획입니다. 서비스 기획은 IoT 사업이랑은 좀 다른데 사실 서비스 기획이라는 이 영역은 IoT 사업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마케팅 직무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한 이제 B2B 또는 B2B2C의 상품이 아니라 이제 팀앱이라든지 티저나 모바일 앱에 좀 더 국한되어 있는 솔루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모바일 앱에 좀 국한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디바이스까지 넘어가고 있는 누구, 여러분 누구 아시죠? 네, 인공지능 스피커인 누구도 이 해당 직무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I 기반의 서비스 전략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직무고요. 마찬가지로 마케팅 직무나 IoT 사업 직무와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모션 기획 실행 역량,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역량, 그리고 고객 또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처리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ICT 기술과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하는 직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시면 서비스 및 상품을 기획하고 운용해본 경험을 통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기획자로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진정성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시는 매니저님들이, 현업에 계신 구성원분들이 실제로 기획을 하시면 그 기획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체화해 나가는 그런 직무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기도 하고요.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네, 이 직무에서 누구에 대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티맵, 티저나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품들을 실제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 역량이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 직무로 지원하시게 되시면 면접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프로그래밍 역량에 대해서 검증받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선배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보실까요? 유형, 무형의 어셋을 효과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필수 지식 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전산공학 및 유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수로 요구되고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뭐 C어도 좋고 C++여도 좋고 자바여도 좋고요. 다른 언어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능숙히 다룰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다룰 수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실체화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스텝 직무입니다. 스텝 직무는 재무부터 HRD까지 총 4가지 세부 직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세부 직무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이어나가셔야 돼요. 먼저 재무부터 보겠습니다. 재무는 회계, 세무, 자금, 자산관리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시면 세무 영역부터 업무를 수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상경계열의 전공 학사 이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내가 굳이 상경계열이 아니더라도 관련 공부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 역량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지원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회계사, 세무사, CFA 등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 유무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대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우대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신 역량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같이 제출하시면은 표현을 하시면 이분의 이런 전문적인 역량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높게 검증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평가의 우대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어 능통자가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PR 직무입니다. PR 직무는 국내외 S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 일반 공중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이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직무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회사는 ICT 기업이기 때문에 ICT 산업 및 트렌드에 대한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분석 영역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또는 여러 언론 관리 인턴 등을 통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대된다는 것은 반드시 인턴을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턴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성과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무조직에 계신 구성원입니다. 네, SK그룹은 재무조직의 목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여 최적의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네요. 네, 재무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 매니저님께서는 회계, 세무 등 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법학적 지식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재무 영역에 이제 직무에 지원하신 분 계시면은 내가 재무 지식 외에 법학적 지식도 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포커싱 하셔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향적으로는 꼼꼼함, 끈질김. 당연히 우리가 돈을 다루는 거니까 끈질기고 꼼꼼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SK텔레콤의 PR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고객, 언론사, 사내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SK텔레콤을 잘 알리고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직무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이후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ICT 산업에 대한 트렌드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HRM과 HR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RM은 HR 인프라와 시스템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를 적절히 확보하고 배치까지 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성과 관리도 하고 적절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면서 그리고 여러 인사 제 영역별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직무입니다. HRD는 구성원 육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HRM과 HRD는 당연히 HR이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의식,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팀에 있으면서도 ICT 회사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구성원들이 수행해 나가는 업무는 어떤 일인지를 잘 알아야 이 지원이 적절하게 지원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ICT 비즈와 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화에 능동적이며 패기 있는 자세와 소통,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HRM 직무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회사 생활을 통해 업무에 몰입하여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한 HR 인프라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직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HR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논리적인 사고와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 윤리의식 강조하고 계시죠. 네, HRD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네, 간단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련된 모든 일이라면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SK텔레콤 HRD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RD 전략을 수립을 하고 네,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한 역량, 그리고 컨설팅 역량, 그리고 강의 또는 퍼실리테이팅 역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코디네이션 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반 직무를 말씀드렸고 제가 직무 소개를 하기 앞서서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직무 기술서 기반의 채용 분야인 빅데이터와 R&D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1번 데이터 모델링, 2번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 직무로 나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세부 직무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과 엔지니어링 직무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실제로 R이나 파이썬, 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 인사이트를 통한 리포팅을 통해서 여러 경영 환경이나 사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직무는 직접적인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적재적소에 잘 쌓일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역량으로는 분석 및 모델링 역량에서는 당연하게 R이나 파이썬, 통계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네, 꼭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래밍 이런 통계 툴에 대해서는 이제 고급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하여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무에서는 유닉스,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 역량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통한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 우대가 되고요. 빅데이터 오픈소스를 활용하여서 관련 프로젝트나 산업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은 네,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데이터 모델링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대용량의 원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는 작업에서부터
탐색적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예측 모형 개발의 업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필수 지식이나 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통계, 머신러닝 분야의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쿼리와 분석 툴에 대한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캐글의 대외 문제 또는 공개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그냥 분석 툴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활용을 해보면서 분석을 많이 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원을 하실 분이 계시면 여러 가지 분석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어떤 직무인가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직무입니다. 네, 모델링 직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돼 있죠? 네, 전공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직무는 전산학이나 컴퓨터 공학에 좀 더 밀접하고 모델링 직무는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 좀 더 밀접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직무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필수 지식이나 준비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역량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분 대부분 자바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바에 대한 역량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환경에서의 개발 역량 등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R&D 영역입니다. R&D 영역은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R&D, 비디오 클라우드 앤 어널리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DC R&D까지 총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세부 직무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R&D의 첫 번째 분야입니다. 네, 음성 합성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어 처리. 네, 음성 합성은 통계 모델 기반으로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을 개발하는 직무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기계학습,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하나의 조직으로 보면은 음성 합성 분야와 자연어 처리는 그렇게 동떨어진 조직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본부 안에서 서로 다른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상품에 대한 목표는 동일합니다. 네. AI에 관련된 상품, 누구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술과 기능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음성 합성과 자연어 처리 역량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합성에서는 리눅스 기반의 개발 플랫폼 개발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자연어 처리는 C, C++, 자바 개발 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선배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음성 합성 직무는 텍스트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이 TTS입니다. 다양한 문장의 음성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성 합성에는 전산학과의 자연어 처리, 전공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신호 처리, 음성 신호 처리에 대한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래밍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C, C++,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직무는 음성 비서, AI 스피커, 챗봇 등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인데 이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필수 지식과 전공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C, C++, 자바, 파이썬 등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계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실 보시면은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와 R&D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비슷합니다. C, C++, 자바,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역량과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공통적인 역량들은 어느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역량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역량이 있으시면은 이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상품과 어떤 컨텐츠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신지를 고민하시면 어떤 R&D, 어떤 빅데이터 영역에 지원을 하고 싶으신지 지원할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R&D입니다. 이 빅데이터 R&D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빅데이터 직무는 실제로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절적소에 쌓을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직무라고 하면은 이 빅데이터 R&D는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빅데이터의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관련된 역량이 중요시되고 특히나 또 마찬가지로 자바가 필수라고 하죠. 네, 하드웨어 관련 운영, 구축 경험, 자료 구조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 개발 경험 우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 회화 역량도 있으면 우대가 되고 있답니다. 네, 빅데이터 R&D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네, 실제로 빅데이터 테크랩에 계시는 랩장님이십니다. 랩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빅데이터 R&D 직무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와의 직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빅데이터 R&D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이나 필수 지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의 프로그래밍 스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네, 요구되는 역량들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디오 클라우드 앤 어널리티스입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의 융합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비디오 어널리티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SK텔레콤의 T뷰라고 비디오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 솔루션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능을 개설해 나가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의 이 시스템을 개발해 본 역량,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서의 개발, 디버깅 역량,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 C++, 파이썬 프로그래밍 역량 등이 강조되고 있죠. 조금 차이점은 영상 보안 외에도 미디어 처리 기술 관련되어 있는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되고 있는 역량들은 다 비슷하죠. R&D와 빅데이터에서는. 본인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더 하고 싶으신지, 어떤 상품과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싶으신지 고민을 하시면 직무를 선택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던 T뷰 나오죠. 비디오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지식 및 준비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웹 기술, 미디어 기술, 딥러닝이 핵심이고 실제 업무가 설계, 코딩, 테스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준비사항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SDDC R&D입니다. SDDC R&D는 Software Defined Data Center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 지금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는 그런 스토리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원천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사업화까지 하는 직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필요 역량은 여러 가지 IT 관련 자격증 및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 경험이나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오픈소스 관련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 우대가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 및 스토리지 시스템 분야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DDC R&D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네, 기존의 물리적인 한계들을 극복한 개념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선행 기술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사업화를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거니까 SDN 기술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통계나 머신러닝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기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너무나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직무가 많아가지고 18개 직무를 쉴 틈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 모집 공고에 올라와 있는 직무 모집 요강과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런 인터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떤 직무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건데 질문하시기 앞서서 모집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은 9월 22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20일 자정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마지막 그 당일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튼튼하게 서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너무 당일 급박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최소 하루나 이틀 전에는 꼭 최종적으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결과는 저희 10월 초에 연휴가 길죠. 그래서 10월 20일 날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10월 29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 발표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면접 1, 2차를 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합격 발표가 있은 다음에 1월 2일부로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입사 일자는 1월 1일인데 1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부로 신입사원 연수를 받게 되는 거고 신입사원 연수는 학사와 석사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박사분들은 이제 별도로 입사 프로세스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에 대한 소개와 직장으로서의 SK텔레콤 그리고 모집하는 직무 그리고 모집 일정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과정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데이터 모델링 분야에 지원을 할 예정인 지원자인데요. 네. 제가 지원할 직무 분야의 구성원들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른 직무는 전공 무관으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의 모델링과 엔지니어링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실제로 통계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때문에 모델링 직무는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산업공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직무에는 전산학, 컴퓨터공학 관련을 전공하셨던 그런 석박사 분들이 많으세요. 그 IoT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IoT 기술을 이제 직접 뭐 프로그래밍해서 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종합기술원 내에도 R&D 분야 내에도 IoT 솔루션 R&D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IoT 솔루션 R&D는 이번 하반기 그 모집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원천적인 기술을 연구하시는 직무는 아니지만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솔루션을 사업화하고 또 영업까지 이어가는 직무는 IoT 사업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입사 뒤에 직무 이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직무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그 입사를 하게 되긴 하지만 혹시 그 내에서 직무 이동이 얼마나 가능한지 직무 이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 직무 단위로 지원을 하셔서 직무 역량을 검증받고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신 직무 외에 다른 직무로의 바로 이동은 사실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동하시고자 하신다면 앞에서 제가 회사 소개를 했듯이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내 이동은 빈번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본인의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이 쌓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하는 조직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SK텔레콤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채용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